자, 제가 그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24시간 켜놓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없는 물건 없고, 그쵸? 손님들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 야, 나도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편의점이나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하나의 희망사항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이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곧 은퇴를 하는데 치킨집이 나을까 아니면 편의점이 나을까 민선생,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공부하고 나서요, 지금은 편의점은 아니다. 네, 이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편의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공부하신 티를 이제부터 팍팍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요,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의 업종의 매출은 성장하지만 반대로 점주, 오너들의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불황까지 심해지면서 이 컨베니언스 스토어의 저렴한 음식을 찾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긴 했지만, 반대로 퇴직금을 들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을 차리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지만 편의점이 너무 많아졌다 이거예요. 포화 상태다 이겁니다. 그 일예로요, 기사에 따르면 상위 업체 이 세 곳의 점포 수만 해도 올해 들어서 약 2,000개, 1년에 2,000개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요. 게다가 점포 수는 증가하는데 같은 업체의 편의점은 일정 거리를 두게 되어 있지만 다른 업체의 편의점은 바로 옆에다가 문을 열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거죠. GS25를 퇴직금 탈탈 털어가지고 빚까지 내면서 차렸는데 옆에 세븐일레븐 떡하니 들었으면 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편의점들, 컨베니언스 스토어를 개설해주는 본사들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라고 그러는데, 이 본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가맹점의 개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점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요, 영업사원들이 그 퇴직하신 분들을 아주 줄기차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주변 상권과 인구 밀도를 고려했을 때 하루에 최소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창업을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그 유혹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어쨌든 보기 좋으니까. 네, 그래서 오픈하고 점주가 되긴 하는데, 하루 100만 원 매출은커녕 뭐 3, 4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마저도 매출 올린 돈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본사에 붙여야 합니다. 내 가게인데요, 오늘 들어온 돈을 본사에 일단 넘겨요. 네, 하루라도 본사에 송금이 늦어지거나 사정이 생겨서 그 문을 닫는다고 또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하루 매출비를 본사에 넘기면은요, 거기서 이 본사에서 뭘 하느냐면 가맹비를 떼요. 그걸 일종의 로열티라고 하거든요. 로열티를 떼고 나머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주가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게다가 송금이 늦어지고 매일매일 계속 쌓이게 되면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태료까지 부과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번 돈을 본사에 꼬박꼬박 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정말 불공정하게 보이죠, 그쵸? 이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업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계속 적자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두겠다, 나는 이 가게 접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약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계속 적자가 나서 편의점을 폐업하고 싶어도요, 위약금이라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계산해서 모두 본사에서 가져가요.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최소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선이랍니다. 많은 점주분들이요, 이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적자가 나면서도 아등바등 영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본사들은요, 오히려 이 가맹점들이 폐점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위약금이 들어올 테니까요. 목돈이 쑥쑥 들어올 텐데 하다가 그만두면 본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가맹점을 무조건 만들어 놓고요, 폐업을 시키도록 쫍니다. 네, 그래서 위약금으로 점주들에게 최소한 수천만 원씩 한 번에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요, 이건 거의 다단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왜 그런 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법도 없고요, 사실. 네, 그걸 규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꼼수를 부립니다. 그 정치적인 꼼수가 뭐냐면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민주적인 정당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과반수가 넘은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 지지를 하지를 않았다 이거죠. 네, 왜냐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들의 그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자영업자들의 세상이었었어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냥 뭐 몇 년만 일하면 뭐 빌딩 하나 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자영업자들이. 그래서요, 일부러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네, 그렇더라.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혹시라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목이 좋고요,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이상 되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한적하니 밤에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요, 차라리 가게를 차리시는 게 아니라요, 알바생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가게가 잘 되고요, 이 매출이 증가하려면요, 음식 관련 사업 중에서는요, 술을 파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야 매출이 쑥쑥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과연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의점에서도 맥주를 팝니다. 소주도 팔고요. 그리고 그 앞에 파라솔도 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먹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상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요,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빠밤. 네, 알고 계셨나요? 자, 편의점을 이제 오픈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어떠한 가게로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세무당국에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실 건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실 건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음식점은 그냥 음식을 완전히 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술, 담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근데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면은요, 그 둘의 차이점은 휴게 음식점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식품위생법상에 관련된 내용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식품은 당연히 food예요. food.
IMF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에 위생에 관련된 개념이 굉장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높아졌죠. 그래서 위생이라는 영어 단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SANITATION을 쓰시고 읽어볼까요? Sanitation, Sanitation, 이게 위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영어 단어는 LAW가 있습니다. Law라고 하죠. Law School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law를 쓰지 않고 act를 씁니다. ACT를 쓰셔서 act라고 대문자 A를 쓰시게 되면 이게 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law하고요, act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law는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일반적인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aw가 만들어졌으면 전 국민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act라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과 상황을 다룰 때 쓰는 법을 act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는 편의점에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법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aw는 아닙니다. act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food, sanitation, law 이게 아니라 act라고 하셔서 휴게 음식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알고 계신 단어들입니다. 레스토랑트라고 하는데 레스토랑으로 등록, 레지스터입니다. REGISTER을 쓰셔서 레지스터 이게 등록입니다. 그 외에 편의점이라든지 가게 가시면은 이게 돈 딱 내시면은 직원들이 머리에 탁탁탁 누르니까 딸랑 하면서 이렇게 뭐가 쭉 하고 돈 넣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레지스터라고 그러거든요. 등록기라는 뜻인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요, 레지스터라는 단어를 RESISTER로 써서 프린트해서 드렸을 겁니다. G예요. G로 바꿔주셔야 돼요. REG입니다. 제가 미쳤나봐요. REG인데 RES로 아마 써드려서 프린트를 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컨베니언스 스토어는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drinking이라고 합니다. drinking. 이게 이제 음주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컨베니언스 스토어는 드링킹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 불법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밤에 편의점 알바생이 술 드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이유를 알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다가요, 혹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쌈박질밖에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고 싶으시면 일반 음식점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술 드시고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한테 그렇게 멋진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anitation 같은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알아두시고요. law하고 actor의 차이점도 공부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편의점의 두 번째 상식은요, 만약 업주가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허가 취소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사실. 자, 업주가 영어로 뭐죠? 오너입니다. OWNER을 쓰시고, 오너가 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위반은요, VIOLATE를 쓰셔서 읽어볼까요?
violate, violate, violate. 그럼 위반이라는 뜻도 있고요. 반칙, 위법,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violate 그러면 반칙이라는 뜻이에요. 위반했다라는 뜻이죠. 자, 영업 허가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영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입니다. B-U-S-I-N-E-S-S. 그 다음에 허가라는 말은요, 자격을 갖춘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license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I-C-E-N-S-E를 쓰셔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취소된다라고 했습니다. 취소가 영어로 뭐죠? 네,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캔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캔슬 됩니다. 그리고요, 영업 정지가 되는데 그 5년, 감옥에도 가요. 5년 이하의 징역. 징역은 또 영어로 뭘까요? 예,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을 영어로 거기 가운데 파란 글씨 보이시죠? P-R-I-S-O-N. prison. 요게 감옥이고요. 그 앞에 있는 IM은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감옥 안에 month, 있는 것. 그래서 imprisonment 그러면 우리말로 징역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읽어볼까요? imprisonment, imprisonment. 이게 징역입니다. 5천만 원은 영어로 뭘까요? 네, 50을 먼저 쓰고요. 네, 100만이라는 밀리언 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50, 50이죠. 밀리언, 100만, 원. 그래서 50에 100만을 더하니까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million won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금인데요. 벌금은 F-I-N-E를 쓰시고 fine, fine이라고 씁니다. 또는 penalty라는 단어도 써요. P-E-N-A-L-T-Y를 쓰셔서 penalty, 이게 벌칙이거든요. 그래서 fine, penalty라는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 convenience store 앞에서 drinking을 하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게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캔슬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imprisonment를 갈 수도 있다. 그리고 50 million won 이하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멋지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편의점 밖에요, 테이블이나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도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자면요, 편의점을 개업을 하실 때요,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어봐요. 1종 근린 시설이냐 2종 근린 시설이냐, 그거에 체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개념으로 1종 근린 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건소, 동사무소, 제과점 뭐 이런 거고요. 2종 근린 시설은 일정보다 큰 규모 시설이에요. 이 편의생활 관련 시설인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일종 근린 시설은요, 그 토지 위에 건물만 딸랑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외에는 내 땅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 땅이 아닌 데다가 파라솔하고 테이블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네, 그런데 내가 신고를 할 때 2종 근린 시설에다가 체크를 하셨다. 그거는요, 건물 말고요, 300제곱미터 앞에 땅까지 내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파라솔 설치하고 테이블 설치하는 건 괜찮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 땅이 없으면 파라솔을 설치 못하는 거고요, 앞에 내 마당이 있으면 설치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1종이냐 2종이냐로 따져요. 그러니까 2종은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이외의 땅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파라솔이 있는 편의점과 없는 편의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테이블은 영어로 그대로 테이블이고요. 아주 쉽습니다. 파라솔도 그대로 파라솔입니다. 자, 근데 도로법이라고 그랬어요. 도로법. 도로라는 단어는 ROAD를 쓰셔서 road라고 하고요. 이게 일반법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만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 act라고 하시면 도로법이 됩니다. road act. 도로교통법은요, 당연히 road와 traffic, traffic, 교통에 관련된 ac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위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파라솔이 있는 컨베니언스 스토어와 파라솔이 없는 컨베니언스 스토어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